자,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무너지고 있죠.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유튜브에 영상을 찍어서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. 저는 아쉽게도 지금 우편향이 좀 돼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, 사실 저는 이제 정치 성향을 좀 이제 테스트 해보면은 중도 진보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, 출생 지역 뭐 그런 거를 다 떠나서 고등학생 때부터 뉴스를 좀 접해왔을 때 약간 좌편향보다는 우편향 된 사람이구나 내가, 뭐 그런 식으로 깨닫는 정도로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, 이번에 계엄이 터지고 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조금 알아보기 시작했고 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. 좌파들은 답이 없죠. 잠시 자료 화면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결국에는 대통령을 이름만 세워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이 상황 속에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한미일 동맹을 유지하면서 우리나라의 간첩을 잡아내고 공산주의를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계엄령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 저는 계엄령을 한 게 오히려 너무나도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, 현재 이 내란제는 성립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당연한 일이고요, 이거를. 매운 걸까요? 제목은 마라탕이나 엽떡이 너무 맛있었나? 이 영상만 보더라도 우편향된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남들에게 설득하기 쉽게 좀 논리정연하게 말을 하죠. 근데 이제 좀 두 번째 영상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좀 감정에 치우쳐진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이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좌파들은 그렇습니다. 사실 이제 이번 대선 투표 결과만 보더라도 김문수보다는 이재명의 인지도가 훨씬 더 높죠. 지금 솔직히 MZ세대는 김문수를 알 길이 조금 없었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지만 지금 이제 이재명은 몇 년 전부터 자신의 이름을 계속 알려왔죠. 뭐 이게 좋은 사실이든 아니든 사실이든 간에 계속 알려왔습니다. 이런 인지도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나큰 표 차이를 얻지는 못했죠.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준석이랑 김문수가 단일화만 했어도 저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이런 인지도가 많이 차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김문수의 투표율이 그래도 높았나? 지금 이 정권이 말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. 이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밈 같은 게 있죠. 뭐 도련님 거기는 찌찌 말아주세요라던가 뭐 드럼통, 뭐 그런 밈들이 굉장히 많은데, 이렇게 밈이 많은 대통령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. 그런 밈들이 나온 이유도 있겠죠. 자, 이제 그거를 떠나서 지금 이게 왜 문제인가? 하여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좀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정리를 좀 해볼게요. 일단 첫 번째로 과거 행적이랑 좀 발언들이죠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민생 회복 쿠폰이 있습니다. 지금 가장 핫하죠.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 전과 대통령입니다. 자, 일단 첫 번째부터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, 뭐 저희가 이제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참사들이 있었죠. 박근혜 때는 세월호,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때는 이태원, 그리고 이제 공백기가 있을 때 무한공항 참사가 터졌죠.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태원이랑 세월호 때 민주당이 엄청 진상규명한다고 정말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이거 무조건 진상규명해야 된다, 뭐가 문제가 있다.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됐던 말은 이태원 참사가 윤석열의 무능함 때문이다. 놀러 간 사람들이 다친 게 어떻게 윤석열 때문입니까? 상식이 없나요?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놀러 가서입니다. 놀러 가서. 이 사람들이 뭐 어디 일하러 간 것도 아니고 그냥 놀러 가서. 그리고 이제 할로윈 데이였고 많은 인파들이 모였죠. 그래서 이제 사람이 밀리고 밀리다 보니까 뭐 압사가 일어나고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,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. 이게 왜 윤석열 때문이지?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걸 윤석열의 무능함 때문이다,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. 아니, 진상이 어디 있습니까? 진상이 놀러가서 사고가 난 건데. 뭐 세월호는 뭐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라 대충 아실 거라 믿습니다만은, 근데 이제 가장 조용한 게 있죠. 무한공항 참사. 이게 정말 조용합니다. 지금까지 민주당의 행보와는 달라도 너무 달라요. 이제 무한공항을 이제 짓도록 추진한 게 민주당 쪽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, 근데 이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. 요 최근에 뭐 그런 영상도 있었죠. 이재명이 뭐 밖에 버티고 계신 분 있는 거 봤다, 뭐 좀 들어와 봐라, 뭐 이렇게 해서 들어왔는데, 그 이제 무한공항 참사 유가족분들이었죠. 그분들이 와서 뭐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,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, 이재명이 그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. 지금 이제 조사하고 있고 뭐 제가 지금 여기서 뭘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. 똑같이 소리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이태원이랑 세월호랑 똑같이 진상규명하라고? 왜 더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? 그러면 그때는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소리를 쳤는 건가요?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, 정권을 뺏어야 할 때 국민들을 선동하기 쉬운 그런 주제들로 이제 좀 정치질을 하는데, 자기가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별로 상관이 없는 거지. 이제 더 이상은 국민들의 감정을 이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. 자,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주제 말해보겠습니다. 소비 쿠폰인가 그런 식으로 나눠주는 25만 원이 있죠. 자, 이 25만 원을 나눠주면서 했던 소리가 뭐냐, 우리가 언제 한번 소고기를 배 터지게 먹어보겠나, 그런 걱정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랍니다. 얘네들한테는 또 감정이 적용이 되나 봐. 나눠주면서 이런 말을 하죠. 뭐 부자들한테 15만 원을 더 뜯는다고 해서 뭐 부자들이 그걸로 눈 깜빡하겠나. 깜빡하죠. 15만 원인데 뭐 1000만
원이 있고 1억이 있고 100억이 있고 1000억이 있는데 뭐 15만 원이 뭐 다릅니까 그게? 부자들한테 돈을 뜯어내서 소비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나눠주자 뭐 이런 얘기인데, 일단 제가 동의할 수 있는 선은 진짜 몸이 불편해서 일을 못 하시는 분들, 아니면 이제 국가 유공자분들, 아니면 정말 이제 사회에 좀 자신의 재능이나 뭐 그런 걸 환원하시는 분들, 그런 분들까지는 완벽하게 이해를 하겠는데 개 한량 백수들까지 나눠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. 그러니까 자기가 사지가 멀쩡하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을 안 하고 집에 있는 사람들, 그런 사람들까지 나눠준다는 거죠.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? 누가 열심히 일을 해요? 그냥 일 안 하고 집에서 돈 받고 말지.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, 일단 우리나라는 이런 배급 사회랑 전혀 맞지 않는 위치에 존재합니다. 우리나라는 뭐 자원이 나오는 게 없죠. 뭐 예를 들어서 중동 지역처럼 뭐 기름이 나온다던가, 아니면 뭐 옛날에 유명한 그 색동섬이라던가 뭐 그런 이런 천년 자원들 같은 게 없는데, 우리나라가 가질 수 있는 게 뭐냐? 오로지 인간이랑 기술이거든요. 그 힘든 과정을 겪고 지금까지 발전시켜 온 거죠 사실. 근데 이런 나라에서 배급 사회를 하겠다? 부자들한테 돈을 더 뜯겠다? 기본소득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, 일을 안 하는 사람한테는 돈을 안 주는 게 맞죠. 그리고 노력을 덜 한 사람한테는 돈을 덜 주는 게 맞고요. 저기 쉽게 얘기해서 치킨 박스 부업을 하는데 100개 접으면은 뭐 2만 원 정도 준다고 칩시다. 수량이 한 500개 정도 있었습니다. 그러면 300개 접은 사람은 돈을 조금 더 가져가는 게 맞죠. 200개 접은 사람보다. 근데 지금 이 논리가 뭐냐면 300개를 접든 200개를 접든 그냥 돈은 똑같이 줘야 된다. 누가 열심히 접겠습니까? 치킨 박스를 병신. 사람이란 게 좀 이기적인 동물이죠.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조금 더 보상이 나오는 게 아니라면 그냥 남들이랑 똑같이 땡땡이 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겠죠. 문제점이 또 뭐냐? 결국에는 이게 세금이 늘어나고, 그 세금은 누가 이제 내야 되냐? 저희요. 네, 저희. 예, 저희가 냅니다. 근데 사실상 이제 부자들한테 세금 더 뜯은 걸로만 충당할 수 있었으면 다행인데, 지금 이제 다시 20조 대출 땡겨서 하는 거죠. 25만 원씩 나눠주는 거. 돈이 없으면 아끼죠, 보통. 돈이 없는데 대출 받고 뭐 펑펑 놀고 쓰고 다니는 거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, 사실 저희가 크게 봤을 때. 그리고 이게 왜 또 짜증나는 정책이냐? 그냥 이제 세금을 뜯어서 25만 원씩 가볍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, 그 뭐 거기에 들어가는 또 뭐 부대 비용들이 있죠. 뭐 사무실도 차리고 뭐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? 결국 이 나눠주는 거를 처리해야 되는 직원들도 있으니까요. 거기에 또 돈이 들어갑니다. 좌편향된 커뮤니티 사이트들 들어가 보면은 돈을 써야 뭐 경제가 활성화가 된다, 뭐 그런 얘기들을 하시던데, 제가 한 달 수익이 100만 원이라고 칩시다. 100만 원을 다 써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. 뭐 월세도 내고 핸드폰비도 내고 뭐 이것저것 쓰면은 100만 원 쓰겠죠. 자, 거기서 나라에서 주는 25만 원이 들어왔습니다. 자, 그 25만 원으로 사야 되는 것들 뭐 한 번 좀 샀다고 칠게요. 뭐 예를 들어서 옷이라던가 신발이라던가 새로 바꿨다고 칩시다.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는 월급이 계속 100만 원이에요. 그럼 제가 다시 소비를 합니까? 다른 곳에? 제가 원래 이제 100만 원밖에 못 받아서 해지는 옷들이나 뭐 신발 그런 거 참고 입었던 사람인데, 제가 다시 그 100만 원으로 그런 것들을 살까요? 상식적으로 이해도 할 수가 없고, 이거를 뭐 그래도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.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좌편향된 사람들을 좀 극혐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, 이제 커뮤니티를 들어가서 제가 이제 민생 소비 쿠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찾아봤는데, 그런 사이트에서 제가 이제 15만 원 받는 게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쓴 사람이 있었어요. 건보료 40 내는데 10만 원이 아깝냐 부터 시작해서, 내가 상위 10%할 테니까 너는 내려가고 25만 원 받아라. 자, 이 사람들 말대로라면은 본인이 어쨌든 길거리 노숙자들보다는 돈을 많이 벌고 좀 여유로우니까 길거리 노숙자들한테 돈을 나눠줘야겠죠. 왜냐, 본인들은 노숙자보다 수입이 많고 여유로우니까. 옛날에 이제 그런 영상도 본 적이 있는데, 뭐 나는 대학생이고 공부하기 바쁘고 뭐 남들은 놀고 뭐 하는데 나는 뭐 그럴 수가 없다. 근데 너는 편안하게 공부만 해라. 너 하고 싶은 거 해라. 돈은 나라에서 대주겠다라고 이재명이 말했답니다. 자, 그 사람은 결국 본인의 경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누리고 싶은 거죠. 자, 그 사람이 만약 서울대라고 칩시다. 그리고 고등학생 때 공부를 진짜 하나도 안 한 학생이 있다고 칠게요. 그리고 고3 됐는데 갑자기 공부가 하고 싶어졌어. 그래서 그 학생이 나는 이제 공부 좀 하고 싶습니다. 근데 뭐 제가 대학교를 들어갈 성적이 안 되니까 제가 하고 싶은 공부 할 수 있게 저를 서울대로 넣어주십시오. 만약에 거기서 그렇게 말한 학생이 서울대 학생이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을까요? 그래 너도 공부하고 싶으니까 같이 서울대 다녀보자. 이제 그리고 막 그런 글들도 많아요. 뭐 부산은 이제 지원금 주면 안 되겠네. 뭐 이찍 내란당 찍은 애들은 뭐 지원금 주면 안 된다. 얘네는 경부고속도로 이용 안 하나요? 그리고 서울이나 뭐 수도권 사는 분들도 계실 텐데, 얘네는 뭐 환승제 이용 안 합니까? 다 이거 대부분 보수당에서 만든 것들인데, 그럼 도대체 진보당이 잘한 건 뭐지? 이러면 또 이 새끼 너무 우편향된 사람이다 할 수 있으니까 진보당이 잘한 거 한 개 딱 말씀드리겠습니다.
저를 유튜브에 데뷔시켰어요.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, 유명한 밈도 있었죠. 나는 태권도 사법이 아니라 전과 사범입니다. 뭐 그런.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넓은 아량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. 사실 이제 죄를 지은 대가의 벌을 받았고 반성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. 그리고 이제 뭐 사람이 달라질 순 없다,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, 골목식당의 홍탁집 사장님을 보고 마음이 좀 변했습니다. 사실 근데 이제 이 한나라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전과가 있다는 사실은 조금 아쉽죠. 하지만 저는 이건 넓은, 진짜 넓죠. 넓은 제 가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생각하는 문제점이 또 뭐가 있었냐, 전과가 아니라 진행 중인 재판이 있었죠. 크게 얘기해서 이제 대장동 사건이랑 부정선거 사건,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이 있죠. 뭐 솔직히 대장동이야 모든 정치인들이 이제 비리에 좀 연루돼 있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, 사실 이것도 넘어가면 안 되긴 하죠. 이제 두 번째 부정선거 사건,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실들이 없어서 쉽게 말하진 못하겠지만, 지금 한 사람의 정치인이 부정선거에 관련된 의혹들을 받았다는 건 좀 해명하고 나올 필요가 있었죠.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대북 송금 사건인데, 사실 이게 왜 가장 문제냐, 우리나라의 주적은 사실 북한이죠. 제일 최근에 전쟁했던 것도 북한이고, 지금 우리는 휴전국 상태인데 휴전한 상대 나라가 어디냐, 북한이죠. 뭐 근데 물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뭐 이제 시대가 많이 지났다, 평화로운 통일을 해야 된다. 제일 유명한 말이 있죠. 역사를 알아야 미래가 보인다고. 평화 평화 외치던 나라들은 다 골로 갔죠 그냥. 이제 적대국을 도와주려고 했던 의심을 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겠죠. 이것만큼은 진짜 확실하게 해명을 하고 나왔어야 됐지 않나. 아니면 재판을 끝까지 봤던가. 물론 해명은 했죠. 뭐 검사들의 억지 기소다, 뭐 정치적 보복이다, 뭐 정치 검찰이다, 뭐 그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, 사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칩시다. 그러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가 굉장히 쉽겠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미룬 사람은 누굽니까? 이재명 본인이죠. 뭐 대북 송금 사건이랑 뭐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재판이 끝난 사람들이 많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남들을 선동하는 말은 굉장히 쉽게 하는데, 이렇게 계속 재판을 미루는데 누가 억울하다는 말을 믿어주겠습니까? 누가 믿어주니까 뽑혔겠죠 사실.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. 사실 양곡법, 그 대한민국이 쌀이 많이 나오니까 이 남은 쌀들을 나라에서 사주자.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에서 치트키 쓰는 거네요. 돈 무한벅사버그. 스타 유즈맵이랑 똑같죠. 저도 물론 이제 좀 딥하게 관심 있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, 제가 이제 목소리를 어디서 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렇게 유튜브를 선택합니다. 정치 관련 말고 각종 이슈들도 많이 다룰 생각이에요. 거기에 대한 제 생각, 뭐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걸 좋아해서 혹시나 이 영상을 본다면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